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리풀 문화클래스 목요일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여기저기 꽃구경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선선한 저녁바람 쐬면서 공연 끝나고 3, 3, 5호 짝을 지어서 산책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봄과 함께 찾아오는 이 싱숭생숭한 마음에 갑자기 훌쩍 여행을 떠나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봄을 맞이하는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봄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설레는 계절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더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서리풀 문화클래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서리풀 문화클래스는요, 문화예술 도시답게 차원이 다른 문화예술 서비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창에 들어오셔서 말을 남겨두고 있으신데요. 이 서리풀 문화클래스는요, 음악과 미술, 문학, 여행 등 이렇게 4개의 분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 목요일 문학과 미술 편은요, 문학 미술 분야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아티스트들을 초대해서 이 문화 트렌드를 함께 공유하고 직접 현장에서 작품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출연하신 작가분께 궁금한 점, 또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서리풀 문화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초대되신 분은요, 선화예중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동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까지 화가로는 정말 최고의 코스를 거쳐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브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그리고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을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국화의 아이돌.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현정 작가 하면 한복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예쁘게 또 봄 색깔로 입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 좀 화사하게 이렇게 봄 색깔로 맞춰서 입고 와봤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어딘가 가면요, 꼭 많이들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첫 인사가 오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제가 미혼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당황해서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복을 입은 여인을 그리는 한국화 기법으로 그리는 화가이고요. 21세기의 풍속도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는요, 자화상인데요, 저처럼 한복을 입은 여인이 자료화면에서처럼 당구를 치기도 하고 엿기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다 좀 신선하게 많이들 생각해 주셔서 21세기의 풍속화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스펙이 장난 아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그 얘기만 들어도 화풍이 어떨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약간 좀 짐작이 가긴 하는데, 21세기 풍속화, 이 단어가 표현하듯이 그 작가님의 화풍 굉장히 남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화풍이 만들어졌는지,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되게 남다르다, 독특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네. 좀 더 좋게 포장을 해보자면 창의적이다 라고도 많이 해주시는데 전 정말 엉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 보면 야, 너 진짜 엉뚱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법상으로는 아까도 여기 계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김홍도풍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김홍도 선생님과 신윤복 선생님의 화풍이었던 수묵담체 기법이 한국의 전통 기법이거든요. 그 기법을 제가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되게
보시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네. 21세기 풍속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그림에 그러니까 현대를 접목시킨.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젊은 분들한테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복과 어떤 현대 소품의 대비도 일어나기도 네. 하고요. 처음엔 저는 되게 20, 30대 여성분들만 좋아한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SNS는 되게 분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20, 3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각 연령대별로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르신 것 같아요. 20, 30대 분들은 이제 공감되죠. 나도 이랬는데, 작가님도 이러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그 위에 분들, 40, 50대 선생님들로 가면은, 우리 딸이 미술을 좋아하는데, 혹시 미술 시켜도 될까요? 이런 진로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본인 시대 때 실제로 입었던 게 한복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잘 이렇게 이어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21세기 풍속화를 그리는 작가답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화풍, 21세기 풍속화, 화풍으로 그린 첫 번째 작품이 어떤 작품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좀 아는 작품인가요? 네, 제가 좀 감사하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글픈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그림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초기 그림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네. 여기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복을 입은 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니까 벌써 좀 배가 고픈데요. 오늘 리허설하고 준비하느라 사실 저희가 저녁을 못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다 보면 사실 끼니를 자주 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자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배달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고 세계 3대 박물관에서 한국인 두 번째로 개인전을 한 되게 감사한 이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어떤 외국분이 저에게 You are so genius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몸둘 바를 모르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아니 어떻게 드라이브 트루는 있는데 맥 딜리버리라는 서비스를 생각해낸 거야? 넌 정말 천재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초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천재 화가로 남을 것이냐 우리의 이제 배달 문화를 소개해 드릴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배달의 민족이라고, 물론 다른 뜻이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도 있기도 하고 그런 앱도 있을 정도로 정말 택배 문화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이제 하루 생활권으로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었고요. 배달이 정말 잘 되는 나라라는 거를 얘기해 드렸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뉴욕에서 한국화로 찬사를 받은 이런 대단한 분과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면 지하철에 그림 혹시 걸려 있나요? 비슷한 그림 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지하철 내 광고가 스크린도어 형태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보험회사 이제 무슨 네네네네. 회사에서 같이 광고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람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광고 진행 같이 했습니다. 네, 네. 눈썰미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림이 그만큼 좀 독특하고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네. 첫 작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네. 그럼 첫 전시회는? 첫 전시회 제목이 제가 듣기로 내숭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내숭이라는 단어,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남달랐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주제를 사용하게 됐어요? 네, 제가 2013년도에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때 내숭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는 시선이라는 단어가 더 잘 맞았었는데요. 근데 내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게 제 그림을 보실 때만큼은 피식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스스로의 좀 치유를 위해서 그렸었던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좀 우울증이 심했을 때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랑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한 게 어릴 때 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8살 때부터, 되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8살 때부터 그림만 그려오다 보니까 정말 제 유일한 절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한테만큼은 솔직하게 풀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그만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선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내숭 이야기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치마 속을 훤히 들여다보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치마를 먹으로 표현했지만 인체 실루엣이 보이는 형태로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만마탕님이 네. 이 그림을 보시고 한복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림에 한복 입은 여성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자화상입니다. 여기 본인 이미지이실까요? 라고도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자화상인데요. 한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숭이라는 주제가 가장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형태를 하고 고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나오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한복을 많이 좋아해서 지금은 한복을 입는 게 좀 유행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독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막 한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한복을 참 좋아했던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상한 옷은 한복이다라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작품을 몇 작품을 봤는데 계속해서 한번 대표 작품이 좀 궁금해요. 궁금해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표 작품들을 작가님이 좀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바로 다음 그림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요, 바로 아차라는 작업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신 그림이에요. 근데 제목에서처럼 나의 모자를 찾자를 썼어요, 한자로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제 아차 이런 것처럼 웁스를 뜻하기도 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커피가 가방 위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순간이 참 아차 싶다 하기도 했고요.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먹방이 많이 나오는지 배고프네요. 그래서 라면을 먹다가도 사실 후식은 제가 커피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 1,000원과 요즘 브랜드 커피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거를 표현한 그런 그림이에요. 네. 다음 그림은? 네, 그 다음 그림은 투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그리는 건지 살기 위해 그리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양화라는 재료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한지 위에 그리는 수채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 때 손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렌치 후라이 꼭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반찬처럼. 프렌치 후라이는 먹고 싶고 그림은 그려야겠고 손에 기름은 묻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에 빨대를 젓가락 삼아서 막 프렌치 후라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순간이다 라고 해서 그림에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작업으로는요. 신윤복의 그림이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는 그림은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인데요. 단오나 멱을 감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 그림 보면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혹시 내과 같은 데서 세수하시거나 머리 감는 분 아직 없으시죠, 요즘은? 너무 더우면 가끔 저는 좀 이렇게 어프어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되게 어색한 순간이 된 것처럼 언젠가는 사우나를 하는 순간도 잘 안 가게 되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예쁜 한국의 문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저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서초구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저기가. 좀 정확한 지명을 말씀드리면 아마 서초구민들, 지금 보시고 계신 서초구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무물산 건물에 있는
사우나 제가 정말 자주 가거든요. 거기 네. 물이 되게 좋아요, 일단. 네, 물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거를 그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우선 거기에 세신 아주머니랑 친해지는 과정도 필요했었고, 새벽 3시에 목욕탕 청소하는 시간에, 왜냐하면 다들 목욕하시는데 제가 그림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청소하는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림을 그렸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그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쉽게 더 이해가 되고, 또 저렇게 지명까지 알려주시니까 아마 서초구민 여러분들은 어디일지 네. 금방 알아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 맞죠? 유튜브. 그럼요. 서초 구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저희 모두 네. 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되게 좋은 곳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작품들을, 대표 작품들을 좀 봤는데, 김현정 작가의 내숭 이야기 이 전시회에서 또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틀 만에 출품작 10석점이 완판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계속 궁금한 거 투성인데, 좀 사업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완판되기까지 이 행보를 쭉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네. 질문지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봤더니 너무 주옥 같은 질문만 해주신 거예요. 다 영업 비밀인데 자꾸 물어보시는 것들. 그래도 오늘 속 시원하게 말해드리려고 왔으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화가는 그림 판매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화가가 너무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판매가 되지 않아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트 딜러라던가 아니면 갤러리, 정말 그림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일임해야지 더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사업적인 노하우라고 하면 그냥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나서서 팔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네. 업들을 다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맡겨야 정말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컬렉터들 좀 분석 좀 해보셨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사실 컬렉터 제가 좀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는데요. 일단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 한 거이기도 한데요. 컬렉터 분들이 좀 특징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내숭 시리즈에만 적용이 되는 사례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 계셨다가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시고 계신 외국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그림의 그 특성에 따라서 컬렉터들도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미술 네.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각자 그림에 맞는 이제 컬렉터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팬분들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 일반인들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면 작품 하나의 가격이 얼만데 배가 고플까 이런 그죠.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작가님의 행보를 쭉 보면 이 틀을 완전히 좀 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정관김님, 사업 노하우가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떻게 해서 이 틀을 이렇게 깨고 이런 행보를 이어오셨는지, 그런 사업 노하우가 따로 있는지,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요, 네. 제가 되게 8살 때부터 계속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리던 때였고, 그때만 해도 정말 맞으면서 배우던 때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1등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자로 때리던 시기였어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1등 하려고 열심히 그렸던 때가 있었는데,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제 귀에 들리는 거는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 예술가는 일찍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뜬다.
혹은 고흐처럼 귀 정도는 잘라줘야지 정신병이 걸려야지 네 그림은 더 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린 사람으로서는 진짜 상처였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꼭 배가 고파야 되는 거지? 뭐 많은 고시들 있잖아요. 사법고시라던가 뭐 의학고시? 예, 그런 거나 여러 고시들을 봤을 때는 힘든 고시 과정을 거쳐서 빛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화가라는 직업은 힘든 시기 뒤에는 힘든 과정밖에 없어요. 힘든 시기를 겪다가 일찍 죽기도 해야 되고 뭔가 정신병도 걸려야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림이 한두 푼이 아닌데 왜 우리는 가난해야 될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경영학을 했습니다. 맞아요. 양력에서. 네. 근데 사실 경영학에서 배웠었던 어떤 이론들을 제 사업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적용했다기보다 서울대 경영대생들이 사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저는 태도를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 경영대생들이어서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스펙으로. 근데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일찍 오는 거는 물론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인 이제 삶에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자세로 나는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을 때 이미 한 미술을 10년 정도 거의 매일 밤낮으로 그렸을 때여서 인이 박혔다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은 좀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렸었던 거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화가는 배고프다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죽도록 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태도가 전환되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그림 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우물만 봐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다른 또 복수 전공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가 네.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정관김님께서 청년 예술가들에게 팁이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작품 내숭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또 들어봤고 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노하우들도 몇 개를 쏙쏙 빼봤는데 그러면 최근의 작품들 이야기도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 작품들의 좀 화풍의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최근 작품 주제가 뭐죠? 최근에 이제 제가 발표한 작업의 주제는요. 네. 조금 깁니다.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일단 질문 한번 하고 갈까요? 저희 계란 한 판이 몇 알인지 아시나요? 저희 한번 라이브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계란 한 계란 한 판, 판은 몇 알일까요? 몇 알일까요? 그 사이에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사이에 20알. 20알. 네, 20알이라고도 일단은. 네네. 일단은. 그럼 아나운서님이 한번. 네. 30알, 31알. 예, 답 많은 있다. 분들이 그죠? 해주셨는데요. 답 있죠. 네, 근데 30알입니다. 네. 근데 저도 나중에 사실 알게 된 건데, 나라마다, 회사마다 한 판의 기준은 다 다르긴 그쵸.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계란 한 판을 30살이라고 많이 비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갈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요. 아, 계란 한 판 다 찼네. 이제 결혼해야지.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왜 나이가 찼다고 결혼을 해야 되지? 라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같이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그럼 결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가 맞는 말이지. 왜 나이가 찼다고 결혼을 해야 될까? 이건 아이러니한 한국의 문화다. 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 시리즈를 안 볼 수가 없죠. 결혼 시리즈. 좀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이번 전시 컨셉은, 이번에 그림 시리즈의 컨셉은 딱 정확히 3가지예요. 한복, 결혼, 명화 패러디입니다. 근데 이제 명화 패러디라는 부분이 정말 한 장르로 잡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한다면 뚱뚱한 모나리자, 수염이나 모나리자 정말 다양한 화가들이 패러디를 했어요.
근데 왜 한국판 패러디물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더해보자. 그리고 나의 고민도 같이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은, 왼쪽의 제목은 너무 다들 잘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제 그림은 생각하는 예비 신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기에 이제 저는 좀 한국에 없어져 갈 것 같은 예쁜 문화를 그리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주단자 요즘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주단자를 받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프로포즈 반지 유명한 티사 것도 받았어요. 그러는데도 고민하는 신부의 모습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보통 사주단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함지는 몰랐어요. 경우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네. 사주단자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사주단자가 표현이 돼 있는데 저렇게 생긴 사주단자도 또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죠. 요즘은 형식을 잘 갖추지는 않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남성의 집에서 여성의 집에 보내주는 종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혼할 사람의 생년월일, 생시가 써 있는 그런 사주가 써 있는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단자라고 많이. 이제 저게 건너가는 순간 이제 결혼을 결혼 날짜가 날짜를 잡히고, 잡히고 네.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거죠. 쏙쏙 들어와요. 네. 생각하는 예비 신부. 네.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이 있어요? 네, 다음 작업은 이제 왼쪽 그림도 많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렇죠.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저는 시댁 식구를 같이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릴 때는 다 실제로 직접 경험을 해본 것들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결혼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결혼을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시나요? 뭐가 두렵나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시댁 식구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옆에 있는 파트너 짝꿍을 보고선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거지 시댁 식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드라마 같은 데에서 너무 무섭게 그리다 보니까 나의 시어머니는 누구이실까? 나의 시누이는 누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길래 그림의 왼쪽 중간에 보시면 시댁 식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속화에서도 저 두 분의 역할이 시댁 식구예요. 네. 그래서 작품 제목을 웰컴 투 시월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왠지 이 작품에서만 보면 웰컴 투 시월드라는 느낌이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보면은 파랑님이 시댁이 중요하긴 하죠. 이렇게 결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근데 저도 저기 이웃사람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너무 공감하는 게요. 시댁은 괴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되게 꿈꾸는 결혼의 삶이 이제 그 영어로도 표현하자면 법적으로 엄마, 법적으로 아빠를 시엄마, 시아빠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나의 엄마 아빠가 생기네, 신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시어머니, 미래의 시어머니, 시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작품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다라는 거를 표현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인데요. 결혼 전과 후는 천지 차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 작업입니다. 바로 정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를 패러디한 그림인데요. 실제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과 모양을 띠는 핑크색 부분이요. 심장을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있는 남성분은 인간을 표현한 거죠. 땅에 있는 인간을요. 그래서 신이 인간한테
생명을 주는 순간을 표현한 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요. 아무래도 유명한 명화를 찾다 보니까 종교화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떤 종교가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종교화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택하게 됐는데요. 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을 신의 영역에 표현을 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또 결혼하신 분을 보면은 저기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밑에 금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원래 문에다가 나쁜 기운 쫓아내준다고 저렇게 고추랑 숯이랑 소나무 솔잎을 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심지어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으신 분은 신의 영역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왼쪽에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을 안 한다면 정말 혼자한테 다 투자할 수 있다, 난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과 후는 천지 차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또 다음 작품은 네, 뭔가요? 또 다음 작업은요. 이거는 제목, 이제 우측에 있는 제 그림의 제목은 육아전쟁이라는 작업이에요. 근데 요즘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저는 제 모습을 투영하고 제가 고민하는 거는 여성을 대변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육아와 직장 모두 다 놓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신다라고 많이들 들었는데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샵 육아전쟁이라고 해서 태그 형식으로 이름을 넣기도 했고요.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 매일같이 근엄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다음 시리즈를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작가님의 화풍이 내숭 이야기와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쭉 이렇게 내숭 이야기와 이 결혼 시리즈를 함께 계속해서 쭉 보신 분들은 뭐 어떤 게 달라졌다라는 게 확 전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네. 예전에 보통 한국화라고 하면은 여백, 선 이런 거 많이들 그쵸. 생각하실 텐데요. 이전에 내숭 시리즈에서는 여백과 어떤 먹의 색감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명화를 차용을 한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경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요. 먹은 이제 색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네, 파랑님, 배경이요. 오, 바로 배경이요.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아. 왜냐면 네. 내숭 이야기는 제가 그냥 일반 독자로 봤을 때, 네. 관람객으로 봤을 때 분명히 뒷부분이 흰색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맞아요. 흰색이었고 네. 배경이 없었는데 네. 이 결혼 시리즈를 보면 작품들이 뒷 배경들이 굉장히 바로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파랑님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드리실 건데요? 사랑. 죄송합니다. 네.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쭉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작가님의 그 화풍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가 훨씬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을 볼 때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네. 저희 보통 제목을 안 보고 그림만 통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방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림을 설명한 후에 제목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얘기하는구나라는 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쵸? 제가 처음에는 사실 진짜 처음에는 네. 내숭 1, 내숭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1이었나 2였나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근데 엄마로서 자식의 이름이 헷갈리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제 애기처럼 품고 있을 때 태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품마다 다 태명이 있고요. 실제 완성되고 나서 본명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막 장명소 가서 짓는 건 아니지만 2, 30개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선 그거를 이제 실제 제목으로 넣는 편이어서 제가 옆에서 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작품 제목을 보시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만한 제목들을 붙이고는 하고 있어요. 네. 네.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난 작가님의 작품 기대 돼 있는데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니까 앞으로도 지금 화풍이 좀 달라졌다라고 해서 지금 시리즈까지 왔는데 저 역시도 당연히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쭉 이 그림들을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기대만큼 또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쁘게 늙고 싶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예쁜 네. 애기도 낳고 이런 생각을 되게 예쁜 남편도 없고 그러실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뒤쪽에 작품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작품들을 쭉 보면서 지금처럼 설명을 하나씩 들으면 또 우리 독자님, 구독자님들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이동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은요, 이제 피에타라는 도상을 좀 차용을 한 작업인데요. 이제 피에타라는 게 죽은 예수를 안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면 피에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미래의 저를 이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청소만 이렇게 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제목은 피에타가 아닌 피로타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공감이 확 되는 제목을 들으면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아까 저희 뒤에 있었던 작품이잖아요. 네, 그죠? 웰컴 투 시월드라는 작업이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웰컴 네, 투 시월드. 정말 제목 잘 짓지 네. 않았습니까? 아니, 웰컴 투 시월드. 오히려 몽크의 작품을 보면 이게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작품 한번 또 보죠. 이 작품 아까 이미 또 봤죠. 네, 육아전쟁. 네, 육아전쟁.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니까 또 이런 디테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뒤에는 실제 풍속화에서 전통 혼례 장면을 이제 넣어서 정말 서양화와 동양화의 만남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되게 큰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영상으로 보셨어도 충분히 뒷부분까지 보시긴 그죠. 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진짜 네, 크게 네,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또 네. 보러 가볼까요? 이 작품은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던. 네. 이 작업은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함 문화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함지기 문화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동네에서 정말 시끄럽게 이제 함사시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더 이상은 들리지 없죠. 않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시끄럽다 민원도 넣기도 하고 또 함이라는 게 요즘은 캐리어 가방으로 되게 간단하게 간소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없어질 예쁜 문화구나. 사실 뭐 간소함도 좋기는 한데 이 문화가 사라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 가면, 이제 오징어 가면을 표현했고요. 이제 밭 깨고 들어가는 게 애군을 이제 없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진 밭까지 표현한 함지기 소녀입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만해의 작품. 네, 피리 부는 만해, 소년. 피리 부는 그죠? 소년. 그러니까 함지기들은 이렇게 오징어 가면을 쓰고 가서 박을 깨고 들어가는 걸 표현한. 맞습니다. 이 네. 그림 그릴 때 실제로 이제 오징어를 보고 그리거든요. 그래요? 자르고 보면서 그리는데 오징어 냄새가 너무 나서 몇 마리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날. 자, 그럼 이제 또 네. 마지막 작품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는 이 작품 좋아해요. 네, 이거 이미 많은 봤었고, 분들이 네. 좀 좋아해 주시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머니. 요거 네, 다들 좋아해 주시는데요.
혼수 준비하실 때 사실 비용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요즘 많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혼수용품은 지원이 좀 어려운 품목이긴 하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담은 작업이고요. 피땀 눈물이라는 작업입니다. 네. 피땀 눈물. 이거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 주신 게요. 왜 10,000원짜리예요? 이왕 그릴 거 5만 원 그리지? 훨씬 많으니까. 네. 근데 사실 고민했어요. 이때도 5만 원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달러도 좀 초록색이기도 초록색이고. 하고 저희 돈을 배춧잎이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10,000원짜리를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모든 작품들을 굉장히 다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림을 정말 그리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고민하게 돼요. 네.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버릴 게 없는 소중한 자식 같은 작품인데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금방 끝날 시간이 돼버려서 아쉬워요. 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초 구민 여러분들께 네.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짧으면 짧고 참 길면 긴 이 40분의 시간을 저희 기타 넘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작품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술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술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저는 꼭 음악에 비유를 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음악도 저희가 클래식을 좋아하냐 아니면은 뭐 트로트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더 저급하고 어떤 게 더 고급스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듣다 보면 본인만의 선호도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셔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 둘러보시면 나 이 그림이 이상하게 끌리는데? 라는 그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그림 앞에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방법도요. 한 그림 앞에서 눈을 살짝 감으시고선 잔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되게 디테일한 부분도 그림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 이름을 한 5명 정도 외워보시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작품명도 외워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벌써 좋아하는 작가 1명, 한국화가 김현정을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들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서초구에서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이 힘든 시기 코로나19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화가 김현정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제니윤이 진행하는 음악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리풀 문화 클래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또 예술인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다 함께 극복, 차원이 다른 문화예술 서비스, 서초구만의 문화예술 서비스 서리풀 문화 클래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